2018년 이후 리츠의 평균 경쟁률은 147.41대 1입니다. 안녕하세요, 아이언입니다. 오늘은 D&D 플랫폼 리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본 정보입니다. D&D 플랫폼 리츠는 8월 5일 목요일 청약을 시작해서 8월 9일 월요일까지 3일 동안 청약이 진행이 됩니다. 환불은 2일 뒤인 8월 11일 수요일이고 상장은 8월 27일 금요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청약이 3일 동안 진행되는 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청약이 3일 동안 진행이 되기에 D&D 플랫폼 리츠에 청약을 하시면 플래티어, 엠로, 한컴 라이프케어, 딥노이드는 물론 아주스틸, 브레인즈 컴퍼니, 롯데렌탈을 포함해 8개 종목에 동시 청약이 됩니다. 다음 주 종목까지 확인하시고 투자금을 분배하셔야 됩니다. D&D 플랫폼 리츠는 여러분들의 3등 픽이었습니다. 청약이 시작되기 전에 필수적인 부분만 빠르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리츠는 우리사주 조합이 없습니다. 일반 청약자가 50%의 주식을 배정받았고 기관 투자자가 50%의 주식을 배정받았습니다. 공모 규모 및 시가총액을 알아보면 일반 청약자에게 배정된 1750만 주는 875억 원입니다. 청약 규모가 상당히 큰 편입니다. 공모 규모는 1750억 원이고 상장 시가총액은 3220억 원입니다. D&D 플랫폼 리츠는 5개의 증권사로 청약이 진행이 됩니다. 일반 청약과 같이 중복 청약은 불가능합니다. 대신증권이 가장 많은 600만 주의 주식을 배정받았고 NH투자증권이 392만 주, 신한금융투자가 358만 주, 유안타증권이 240만 주, SK증권이 160만 주의 주식을 배정받았습니다. 증권사별 청약 한도가 일반 청약과는 조금 다릅니다. NH투자증권은 등급에 관계없이 모두 392만 주를 청약하실 수 있습니다. 392만 주의 청약 증거금은 98억 원입니다. 신한금융투자도 청약 등급에 상관없이 358만 주까지 청약을 하실 수 있습니다. 358만 주의 청약 증거금은 89억 5천만 원입니다. 유안타증권은 일반 등급은 120만 주, 우대 등급은 240만 주까지 청약을 하실 수 있습니다. NH투자증권, 신한금융투자, 유안타증권은 청약 수수료가 없습니다. NH투자증권은 청약일 전일까지 개설한 계좌만 청약에 참여가 가능합니다. 신한금융투자는 비대면 계좌 개설을 하셔야 청약에 참여가 가능합니다. 유안타증권은 청약일에 개설해도 청약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대신증권은 일반 등급 100%의 경우 300만 주, 우대 등급 200%의 경우 600만 주를 청약하실 수 있습니다. 600만 주를 청약하시면 청약 증거금은 150억 원이 필요합니다. SK증권은 청약 등급에 관계없이 160만 주의 주식을 청약하실 수 있고 청약 증거금은 40억 원이 됩니다. 대신증권과 SK증권은 모두 청약 수수료 2,000원이 있습니다. 둘 다 청약일 전일까지 개설한 계좌만 청약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SK증권은 청약 수수료가 선불입니다. 청약금에 2,000원을 추가 입금하셔야 원하는 주식수를 청약하실 수 있습니다. 올해부터 청약 방법이 변경되어 일반 청약자에게 50% 이상을 균등 방식으로 배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해당 규정은 증권 인수 업무 등에 관한 규정입니다. 증권 인수 업무 등에 관한 규정을 자세히 살펴보면 선박투자회사법에 따른 선박투자회사, 부동산 투자회사법에 따른 부동산 투자회사 등은 증권 인수 업무 등에 관한 규정의 대상이 아닙니다. 리츠는 별도의 법인 부동산 투자회사법을 따르고 있습니다. 해당 법령에 균등 배정과 관련된 조항은 없습니다. 그리고 투자 설명서에도 일반 청약자의 청약 주식수에 비례하여 안분 배정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리츠는 비례 배정만 있는 것입니다. 증권 인수 업무 등에 관한 규정에는 일반 청약자의 주식 배정 규모도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청약이 25%로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사실 25% 이상을 배정한다고 하지만 대부분의 청약은 25%만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리츠는 해당 규정에서도 매우 자유롭습니다. 일반 청약자가 25%로 진행되었던 청약도 있고 기관 투자자 없이 일반 청약자 100%로 진행되었던 청약도 있습니다. 하지만 증권사별 중복 청약은 일반 청약과 똑같이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중복 배정, 중복 청약 금지는 규정이 아닌 자본시장법 시행령에 규정된 사항입니다. 해당 시행령에는 리츠를 제한두지 않았기에 신규 상장하는 주식은 모두 중복 청약이 허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청약 시간은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입니다. 기관 투자자 수요 예측 결과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381곳의 기관이 참여하여 244.81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2021년 평균 경쟁률이 약 1300대 1인 것을 감안하면 244.81대 1의 경쟁률은 매우 낮은 경쟁률로 보입니다. 하지만 리츠를 다른 상장 종목들과 비교를 하면 안 됩니다. 저는 편의상 공모를 4가지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처음 주식시장에 상장하는 신규 상장, 코넥스에서 코스닥으로 이전하는 이전 상장, 기업 인수를 목적으로 만들어지는 특별회사인 스펙, 그리고 리츠로 구분하는 것입니다. 리츠는 리츠끼리 모아서 비교를 해야 합니다. 2018년 이후 리츠의 평균 경쟁률은 147.41대 1입니다. 리츠의 평균 경쟁률이 100이 넘은 것은 리츠가 지금의 스펙처럼 한창 인기를 올렸던 시기에 공모가 진행되었던 롯데 리츠와 NH 프라임 리츠가 매우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였기 때문입니다. 이후 리츠의 암흑기가 왔고 D&D 플랫폼 리츠는 NH 프라임 리츠 이후 가장 높은 경쟁률을 기록한 것입니다. 수혜 측 분포를 살펴보겠습니다. 리츠는 공모가가 5,000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따라서 수혜 측 분포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의무보유 확약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수 기준 22.31%, 신청 수량 기준 28.29%의 의무보유 확약 신청이 있었습니다. 일반 상장 주식치고도 매우 높은 의무보유 확약 수치입니다. 리츠끼리 모아서 비교를 해봐도 D&D 플랫폼 리츠의 의무보유 확약은 매우 높은 수준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전에 상장한 ESR 캔달스퀘어 리츠는 소규모의 기관이 대량의 의무보유 확약 신청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건수와 수량의 의무보유 확약 수치가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2018년 이후 상장했던 리츠와 규모를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상장했던 리츠 중 가장 큰 리츠는 JR 글로벌 리츠입니다. 모집 규모가 4,850억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큰 리츠는 롯데 리츠였습니다. 롯데 리츠는 4,299억 원의 규모였습니다. 최초의 물류센터 리츠였던 ES 캔달스퀘어 리츠가 3,573억 원으로 세 번째로 큰 규모였습니다. D&D 플랫폼 리츠가 네 번째로 큰 1,750억 규모로 모집하는 리츠가 된 것입니다. D&D 플랫폼 리츠보다 작은 리츠들도 많이 있지만 상대적으로 규모가 큰 리츠가 있기에 D&D 플랫폼 리츠는 규모가 크다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결론을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D&D 플랫폼 리츠는 균등 배정을 규정한 증권, 인수 업무 등에 관한 규정의 대상이 아닙니다. 부동산 투자회사 리츠이기에 부동산 투자회사법을 따르고 있습니다. 따라서 균등 배정도 없고 일반 투자자 비율도 자유롭게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증권사별 중복 청약은 금지가 됩니다. 리츠치고 매우 훌륭한 수요 예측 결과입니다. 그러나 매우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리츠가 무엇인지에 대한 기본과 자세한 내용은 파트 2에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은 투자 권유가 아니며 투자는 오롯이 투자자의 판단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혹시 영상에 잘못된 점, 보충이 필요한 점은 채널의 커뮤니티 게시판이나 영상 고정 댓글로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을 봐주셔서 고맙습니다.